네, 2025년 3월 3일 밤입니다. 이정훈입니다. 방탄소년들이 등장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소년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구하기 코리아 세이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학생들을 동원하느냐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2008년이네요. 광우병 파동 때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광우병 시위에 참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는 고등학생들이 열렬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좌파들이 시위를 할 때는 상당히 경찰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파 쪽의 시위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 세력이 많습니다. 3월 3일 오후 5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 탄핵반대 청소년연합에 속한 청소년 80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손팻말을 들고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80명, 많지 않았어요. 80명 정도면 한눈에 다 셀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 300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많이 이들을 지지해 줬습니다. 울산에서 왔다는 한 학생은 광화문 시위에 나온 분들은 모두 어르신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과 청소년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랬고, 또 다른 학생은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어른들의 바통을 이어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한 학생은 이 시위에 참여하기까지 용기를 많이 내야 했다. 좌파 학생들은 정의롭고 의식 있는 학생 소리를 들으며 진작부터 촛불연대에서 활동했는데 이들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됐다. 그런데 우리는 부급화로 매도되거나 특정 종교 세력에 결부됐다고 보더라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부산에서 온 학생은 선생님이 알아볼까 무섭다 라면서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연설했는데 그 내용을 담임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넣었다. 좋게 써서 망정이지 솔직히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3월 3일 대체 휴일이라 그렇지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개강하는 날이죠. 상당히 신학기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렇게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의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도 학교가 불허해서 학교 앞에 중앙대학교 앞에 약간의 광장이 있고 거기 도로가 있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앙인들, 이분들은 반탄입니다. 재학생, 졸업생 200명이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되는 탄핵 찬성 세력도 시국선언을 가졌습니다. 지금 대학가가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난린데 탄핵 찬성, 찬반, 탄핵 반대, 반탄 서로 막 섞여서 하는데 대체로 반탄 쪽이 더 많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했고 주요 대학, 성대 다 했고요. 하나 눈에 띄는 게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2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 후문에서 열린 찬탄, 반탄 집회입니다. 먼저 반탄 세력들이 집회를 갖겠다고 하자 전남대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대학노조 등 단체가 기자회견을 먼저 열고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좌우 이념대로로 몰고 가지 마라. 반헌법적 궤변이다 라고 공격을 했고, 또 전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긴급행동도 내란 수기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고 외쳤고, 내란 옹호 세력은 전남대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대, 광주대, 조선대 학생들이
전남대 후문에 모여서 5시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어른들이 많이 참여해서 응원을 해줬어요. 전남대에게서 반탄 시위가 열린다는 상상을 해봤습니까? 전남대 쪽에서는 찬탄이 많았지만 반탄 시위가 열렸고 다른 데는 많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이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거 보시면서 좀 불편하신가요? 잠시 이것을 봐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고 시위가 열렸을 때 스스로를 고등학생이라고 밝히고 교육대에게 진학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가 왜 시위에 참여했는지 밝히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시위를 좌파들이 일으켰죠. 그때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서 광우병 쇠고기 아이한테 먹일 수 없다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 부대가 참여한 건데 이렇게 다수가 이거는 양모 씨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선동 혐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을 때 이 양모 씨 등은 경찰이 우리를 조사하는 건 직권 남용이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이거 수사 유야무야 됐습니다. 어린 애기들까지 유모차에 떼어서 시위에 참여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뜻을 관철시켰던 게 좌파들입니다. 물론 운영자가 좌파인지 아닌지는 뭐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으니까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광우병 소고기를 먹일 수 없다. 뭐 그런 걸로 동원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애기를 동원합니까? 네.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미래가 막힐까봐 하는 거 학생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애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많은 좌파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60체제, 87년 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공방척 입장에서 얘기하면 연좌제가 전면 폐지된 체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가족 중에 뭐 공산주의 활동을 했거나 이북에 갔거나 그러면 공직이나 취직이 어려웠죠. 또 늘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학생운동을 했던 거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87 체제에서 그게 없어지면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요소 언론사 기자로 들어오고 뭐 이제는 뭐 그런 거 아무 걱정도 안 해요. 내가 과거 우리 집이 연좌제 출신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옛날에 당할 때는 다 기억했겠지. 벌써 87년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4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뭐 다 잊은 거지.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사법부, 고시도 보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국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거기 들어가고 뭘 하면 다 틀어버리죠. 막는 방법이 얼마든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회에 있는 세력들이 뭐라 그러면 짝짝꿍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를 다시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가졌죠.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계속 내란으로 몰고 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죄를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우리 사회랑 같이 가니까 모르는 거죠. 또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꿔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게 또 민주주의인 줄 알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걸 내란으로 몰고 있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한 게 윤 대통령인데 지금 이거는 좌파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던 게 계몽령, 바로 그걸 지적한 게 계몽령이라는 표현이었죠. 처음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예산을 깎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민주당이 많이 했죠.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라고 한 적은 있어요. 자, 내란을 민주당 등 야당들이 획책한다라는 한 주장이 있었는데 이걸 거꾸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내란몰이로 간 겁니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린 자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저렇게 촛불 시위할 때 두려워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시위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들었다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맥없이 청와대에 있다가 탄핵되니까 걸어 나왔죠. 윤 대통령은 그래도 저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반탄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좌파들이요, 이 굉장히 이럴 때마다 이게 민주주의다 하는데 정작 보수 세력이 하게 되면은 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느냐 하고 막 극우 프레임을 들이씌웁니다. 지들이 할 때는 민주주의 필요하다 그러고. 이걸 깨야 돼요. 좌파를 깰 때 하는 방법이 걔네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유모차도 끌고 나오고 학생들도 뭐 중고등학생 시위 참여하고 그러면 지들은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꾸몄거든. 특히 이제 거기에 이용을 많이 했던 게 호남이었잖아요. 호남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5.18 가지고. 자, 이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반탄 소년단이 돼서 반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좌우병 때는 유모차 시위를 했고 박근혜 때는 고등학생을 참여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는 피장파장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나오고 하는 거는 뭐 그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어른들의 영향은 있겠죠. 자기를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진짜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몇 개 언론들이 왜 저렇게 가는지, 그리고 주요 언론도 왜 빙빙 딴짓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생각이 바뀌면 잘 안 바뀝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바꿔보겠다고 계엄을 했다가 우리 군부조차도 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오오오 하다가 계엄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작전도 없었고. 한국 사회가 87 체제로 오면서 너무 이념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전선언을 할 정도.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딱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다시 복권시켜서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죠. 저는 젊은 학생들 시위에 참여해 준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